자주 웃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고민 끝에 결국 하는 쪽을 선택하고 인상을 쓰는 것보다 늘 웃는 쪽을 선택해요. 슬픔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 오늘 출발지는 부익남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동산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건물을 살 때나 집을 살 때 그 부익남 채널을 많이 보면서 저의 밥친구가 되어준 그 채널의 인터뷰를 가게 됐습니다. 진짜 핵 성공했다. 그 부익남 씨의 그 나지막한 목소리를 이제 제 왼쪽 귀로 들을 수 있는 날이에요. 뜨든.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하러 갑니다. 부익남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진짜 인생 대선배님이니까 많이 배우고 또 저도 많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오고 싶어요. 최근에 또 다정이 분들이 질문 엄청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맞아, 제가 어제 소파에서 잠들었거든요. 문물에 답변하다가 잠들었는데 새벽 5시에 깬 거야. 화장도 못 지우고 잤긴 했지만 빨리 세수하고 다정이들 답변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급하게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열심히 답변하다가 이제 씻고 출근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2년 넘게 만나오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끔 대화하다 보면 벽에 막히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 그 질문에 제가 답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해서 계속 잘 맞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회사 다닐 때 369, 3년, 6년, 9년 고비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연애하고도 결혼하고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고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다정이가 2년을 만났어도 대화를 할 때 계속 벽에 막히는 기분이라 너무 답답하다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던 건 아무리 오래 만난다고 해도 성향이나 성격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알면 알수록 다채로운 게 진짜 인간인 것 같아. 양파처럼 까도 매력과 새로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자꾸 내 의견이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면 답답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남자친구와의 합의가 필요해. 왜냐면 여자친구가 F일 수 있고 남자친구가 T일 수 있잖아. 그게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봇 탓에 입력하듯이 서로의 합의된 약속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 말을 하면 첫 번째 끝까지 들어주기, 두 번째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진짜 궁금해하면서 이유를 물어봐주기. 이게 약간 로봇 같더라도 이런 작은 약속들을 하고 나면 인식하거든요. 끝까지 들어보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지. 입력하고 인식한 순간 개선이 돼요. 인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정 말하기만 했을 때 벽에 부딪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 거거든. 그래서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건 누구 하나를 이기기 위한, 내 의견을 막 관철시키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진짜 일상 나누기 같은 대화거든요. 그렇다는 걸 서로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여자친구도 인식하는 거지. 내가 너무 감정만 쏟아내거나 내 의견이 맞다고, 너는 인정만 해달라고, 내 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서로의 대화의 패턴이나 방식을 좀 이해하면서 작은 약속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친구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호흡이나 템포를 맞추는 일이거든요. 결국 한 방향을 가기 위한 속도, 템포, 그리고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절친인데 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요. 괜히 싸움 만들기 싫은데 이런 상황에서 티 안 나게 선 긋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누군가의 입에서 듣는 일은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내가 준 마음에 비례해서 그만큼이 오지 않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거보다 더 평가절하돼서 내 마음이 돌아오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 근데 나는 이기심이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의 다정함의 총량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란 말이 아니거든. 내 다정함의 총량과 내 다정함의 에너지가 지켜지려면 알맞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도 괜찮아. 그게 내 상대에게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온도를 지키면서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너무 친한 친구나 너무 불타는 사랑은 금방 식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관계나 그냥 적당히 1년에 몇 번 보는 친구들이 훨씬 오래 가거든요. 서로의 시간이나 일상이나 존재를 잘 지키면서 호흡 맞춰가는 사이가 훨씬 오래 가거든요, 실제로. 결국엔 다정한 사람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나를 잘 지켜내는 선을 잘 긋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저도 선 되게 잘 긋거든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놓지 않는 것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지만 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두는 것은 이기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배려의 시작점을 긋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도 썼던 인용구가 있거든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썼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나온 문구예요. 내가 가지는 이기심이 사실상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래. 이기심은 나를 위한 다정함이다. 내 진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건 나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읽고 그래, 다정함은 나를 지키는 행동이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은 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 30대 초반 여자 다정이에요. 할 일은 미친 듯이 쌓였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별말 아닌데도 찔려서 하루 종일 기분 다운될 때 있잖아요. 헤니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일상이 너무 바쁘고 내가 예민해져 있으면 지나가는 말이나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나는 즉시 해야 돼. 지금 내가 휴식해야 될 때구나 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원래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나 정신 건강한 사람들은 뭘 많이 하냐면 잠을 사수해요. 잠을 푹 잔다고 하거든요. 잠을 자는 이유는 내가 그 불편했던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을 한번 리셋하는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나의 나쁜 생각을 가져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자라는 게 내가 예민하지 않게 좋은 선택들이나 좋은 언행들이나 좋은 다정함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도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 기분 관리를 하는 게 내 인생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결국 실행하는 사람과 결국 고민 끝에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 늘 누군가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늘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작은 일에도 기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은 행복이나 큰 행복에도 크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기준을 좀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추고 가볍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우아한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인상과 그리고 늘 좋은 선택들을 하려고 해요. 고민 끝에 결국 하는 쪽을 선택하고 인상을 쓰는 것보다 늘 웃는 쪽을 선택해요. 자주 웃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웃어서 복이 오는 거지 복이 와서 웃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 누군가의 장점을 보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슬픔보다 기쁨을 고르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상이 좀 덜 무겁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 조금 무겁고 버겁거든요. 근데 이 무겁고 버거운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좋은 선택의 기준을 하고 내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나의 평생 친구를 꼽자면 나거든요. 가족들이 이렇게 있어도 엄마, 아빠, 언니, 남편, 친구들, 절친, 20년지기, 30년지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라는 건 나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정신 멀쩡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야 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지키고 나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타인을 보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혹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말, 넌 그럴 거야, 넌 그렇잖아, 날 비난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약간 세상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나를 보는 눈이 흐려져. 저는 제가 멘탈이 약간 흔들리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 일을 겪었을 때는 급하게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준 진수성찬을 막 먹고 그리고 소파에 벌러덩 누워. 그럼 저희 어머니는 으이그 하면서 양말을 아직도 벗겨주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리숙해 보이지만 거기서 엄청난 충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막 바로 서요. 그래, 내가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지, 내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라는 힘을 얻고 그리고 메모장을 켜요. 진짜 나를 올곧게 봐주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혜인이는 정신력이 강해. 혜인이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거야. 혜인이가 하는 일은 결국 다 잘 되더라. 혜인이가 선택하는 건 늘 옳아. 네가 있어서 참 행복해. 네가 있어서 좋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을 꺼내봐요. 그러면서 다시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멘탈을 바로 세우는 거야. 우리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늘 타인을 보고 살아요. 내 표정이나 내 장점을 보긴 힘들어. 그래서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좋은 타인을 선택해야 돼. 나를 올곧게 봐주고 나의 장점을 봐주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봐야 내가 보여요.
근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늘 좋지 않은 소리만 하고 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은 가족이라도 그런 사람들의 눈이 아닌 진짜 나를 올바르게 봐주고 거기서 나의 장점을 봐주는 사람들의 눈을 보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가족이라고 내 편일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나의 삶을 비추어 왜곡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그러면 나의 강점과 장점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을 막 찾아.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자. 그래서 나의 강점이나 장점이나 좋은 점을 봐주는 사람들의 눈에서 본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해줬던 말을 메모장에 적고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꺼내서 다시 나를 바로잡자.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멘탈을 아이 달래듯이 달래다 보면 그래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이 또 쌓이거든요. 제가 책에도 어떠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인간은 결국 올곧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나의 컨디션 밸런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떨어질 때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다시 올라가.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다시 기운이 생겨. 그럼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겠죠. 슬럼프에 빠지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제 남편에게 남편 할 수 있어. 남편 너무 잘해봤잖아. 그것도 견뎌왔었잖아. 할 수 있어 라고 해주면 또 그 친구는 또 올라와. 그럼 또 그 친구가 올라오면 내가 또 기대기도 해. 그래서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아가면 된다. 잠깐 내가 침체기에 있고 슬럼프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나를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네. 누가 지켜야 된다? 나 내가 지켜야 된다. 아무도 날 지켜줄 수 없다. 내가 날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저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야식을 먹어도 좋고요. 운동을 해도 좋아요. 살을 빼도 좋고요. 살이 쪄도 돼요. 근데 내 자존감만은 지키자라고 생각해.